엄마 치매 오기 전에 빨리 집 명의부터 바꿔야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78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괜히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까지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아이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 떠난 뒤에도 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효자다. 며느리도 딸처럼 잘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내려왔고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 예약도 대신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딱 반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통장 정리 좀 해야겠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처음엔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자꾸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큰 집 관리 힘들잖아요. 나중에 상속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명예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하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챙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왔고 제 도장 위치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보험 서류까지 들고 왔습니다. 엄마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뭔데?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세금 문제예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라니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생 다정하던 아들이 왜 이렇게 조급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히 남편 영정사진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여보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데 며칠 뒤 결국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해야 돼. 괜히 마음 바뀌면 끝이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 형님네 알기 전에 집부터 넘겨받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방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니면 기회 없잖아.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처리해야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남편 공장 망했을 때도 식당이라며 아들 대학 보냈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지금 제 집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네 복지관 친구 영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영숙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대화 녹음해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자식인데. 하지만 영숙 씨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요즘 자식 문제로 집 뺏기는 노인들 많아. 증거 없으면 나중에 아무 말도 못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녹음기를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녹음기 안에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대화가 담기게 됩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들까지 데리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손주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며느리는 과일까지 깎아주며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에게 받은 작은 녹음기를 식탁 밑에 몰래 켜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평생 믿었던 자식을 상대로 녹음기를 켜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결국 모든 게 무너지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식사 도중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집 문제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치매 오면 더 복잡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거죠. 우리가 괜히 이러겠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형님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챙겼잖아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형님네. 제 큰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딸은 형편이 어려워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올 때마다 제 반찬이며 약이며 꼭 챙겨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계산을 하냐?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어머니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약 먹는 척 방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 거실에서 다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꼭 도장 받아야 돼. 계속 미루면 큰 누나도 눈치챌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고집세. 괜히 시간 끌다가 집반 나눠주면 우리만 손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만 손해. 결국 제 집을 자기들 재산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 필요도 없잖아. 순간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나?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주무실 거야.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자식들 키우며 눈물로 버틴 집, 그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주민센터 같이 가요. 간단한 서류만 정리하면 돼.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눈빛 속 짜증과 초조함을 말입니다. 그날 두 사람이 서울로 돌아간 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잠시 뒤 들려오는 목소리. 집 반 나눠주면 우리만 손해야. 요양원 가시면 집 필요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음이 울리는 순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 사이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엔 꼭 도장 챙겨 놓으세요. 그 웃는 표시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집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 욕심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며느리 전화만 오면 반갑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아들을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설마 진짜 날 버리려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평일 낮에 혼자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한우 세트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몸보신 좀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식사 내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많고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만 해결되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결국 또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 팔고 싶냐?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명의만 제 앞으로 해두자는 거죠. 그 순간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명의만. 하지만 결국 제 이름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못 믿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어떻게 안 믿냐? 그러자 아들이 안도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공증 받으러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결국 오늘도 같은 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화장실 가려고 나온 순간 거실에서 아들 통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의 다 됐어. 다음 주 몇 명에 넘어올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 문제도 천천히 얘기 꺼내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아들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집만 정리되면 대출은 해결된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절대 모르죠? 어머니가 아직도 준호 형만 믿는 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이 너무 낯설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딸 미영이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딸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지?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원수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딸이 우연히 식탁 위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가져왔던 명의 이전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뭐야? 저는 당황해 급히 봉투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서류를 끝까지 읽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이걸 엄마한테 하라고 했어?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딸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설마 엄마 지금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호도 힘들어서 그런 거다. 하지만 딸은 이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아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은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잠시 뒤 들려온 아들 목소리. 엄마 도장 잘 챙겨놨죠?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만 빨리 처리해요. 은행 대출 막히기 전에 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딸 미영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듯 숨을 멈췄습니다. 누나가 왜 거기 있어? 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집 뺏으려고 했어?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했냐고.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나 오해하지 마.
난 엄마 위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위해? 엄마 집 명의부터 넘기라는 게 효도야. 저는 두 남매 싸움을 듣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순간이 결국 와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부터 거칠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릴 무슨 사기꾼 취급하세요?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엄마 몰래 명예 이전부터 시키는데? 왜 요양원 이야기까지 했는데?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다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만만했냐? 순간 아들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예민하시다. 우리가 어머니 돈 탐내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순간 딸이 테이블을 3개 내려쳤습니다. 그럼 아니야.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냐. 대출에 카드값에 미치겠다고.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만 해결되면 다 살 수 있었어. 나도 무서웠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더 슬펐습니다. 결국 아들도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딸이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들려주세요. 순간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잠시 뒤 거실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네 알기 전에 집부터 넘겨받아야 돼. 요양원 가시면 집 필요도 없잖아.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집만 정리되면 대출 해결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결국 오열했습니다. 너 진짜 엄마를 돈으로 본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처리해야지.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감싼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엄마 위해서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빚이 점점 커졌어. 알고 보니 아들은 몇 년 전 사업 투자 실패 후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숨긴 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역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애들까지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사람 아닌 짐처럼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담이었냐? 순간 아들이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화를 내야 하는데, 그래도 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저와 딸만 남게 됐습니다. 딸은 밤새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 얼굴을 본 뒤부터 계속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준호가 두고 간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현관엔 손주들 슬리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자꾸 걱정됐습니다. 결국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날 밤 휴대폰으로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아들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빚독촉이 시작되고 정신이 점점 이상해졌어. 엄마 집까지 욕심낸 순간 나도 내가 괴물 같았어. 알고 보니 아들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수억 원 빚을 혼자 떠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애들 얼굴 보면 무섭고 매일 눈 뜨는 것도 지옥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음성 메시지만 들려줬습니다. 잠시 뒤 딸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 지금 어디 있어?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현관 앞 구급차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준호야. 다행히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고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울면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 무너졌어?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그 순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도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집만 정리되면 해결돼. 그 말들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얼마나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는지도 말입니다. 며칠 뒤 아들은 병원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빚 문제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보다 너희가 더 무섭게 망가질까봐 그게 더 겁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울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결국 집 명의를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집은 나중에 두 남매가 공평하게 나누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욕심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엄마 돈 욕심 안 낼게. 저는 그런 아들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장 믿던 순간에도 끝내 손을 놓지 못하는 게 가족이더군요.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늦기 전에 서로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